자, 우리 애프터 이펙트에 보면은, 1주차에는 우리가 오디오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2주차는 오디오 이펙트에 대한 걸 한 번 더 설명해서, 사운드 파장에 맞춰서 오디오를 키프레임을 변환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3주차 그 글자 회전 있죠? 글자 회전을 하면서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자, 타이포그래픽 좀 볼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는요, 나중에 프리셋 기능도 있지만, 글자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션 타이포그래픽의 꽃이에요. 이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들이. 그래서 글자를 잘 써줘야 돼요. 글자를 잘 써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공포물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려고 해, 오프닝 영상. 그러면 공포물과 어울리는 폰트와 컬러, 사운드, 당연히 사운드와 이미지는 뭐 그런 컨셉에 맞게 사용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이포, 폰트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아무 폰트나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폰트 하나만 사용을 잘 해줘도 퀄리티가 아주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폰트 사용을 잘만 해줘도 단순한 이미지와 단순한 효과를 만들어줘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포 그래피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타이포 그래피의 이해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일단 타이포그래피, 타이포라는 말은 글자, 문자, 폰트를 얘기를 하고 그래픽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래픽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글자만 가지고도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컨셉과 이미지, 연상이 떠오를 수 있도록 폰트의 선택과 폰트의 사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의도에 맞는 글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이포, 글자 자체의 낮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글자의 폰트를 특징 있는 거를 골라서, 글의 표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타이포그래픽에서 크게 나누자라고 하면, 일단 글자는 명조와 고딕으로 나눠져요. 영문에서는 세리프냐, 산세리프냐, 장식용 획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타이포그래피 수업할 때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딕하고 명조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글자를 보면은 약간 이 글자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 고딕은요, 명조에 비해서 남성적일까요, 여성적일까요? 여러분 의견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남성적이다. 또 개인적인 한번 의견 적어보세요. 재호는 남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요? 네, 남성적이고, 네. 또 다른 학생, 재호, 정원, 또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나는 이 고딕체는 남성적인 것 같다, 여성적인 것 같다. 남성적인 것 같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느낌이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제 표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딕은 남성적으로 보고 이런 세리프가 있는 명조는 여성적으로 봐요. 이제 과거 뭐 조선시대에 보면은 여성들의 머리에 꽂는 비녀,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버선, 뭐 이런 것들에 보면 이런 세리프 같은 거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명조체가 사실은 명나라 때에서 나온 거긴 해요. 그래서 이런 폰트들이 세리프가 있는 걸 우리 여성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직선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남성적인 폰트로 보고 있어요. 자, 명조는 보이는 것처럼 장식이 있고요. 고딕은 장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리프와 산세리프로 나눠지는데, 세리프는 명조 같은 느낌이고, 산세리프는 고딕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뭐 이론적인 거는 더 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서, 어,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느낌을 한번 봅시다.
자, 타이포그래픽에 대해서 이미지를 쫙 보여줄 건데, 먼저, 자, 작품들을 좀 볼게요. 여기 보여지는 작품에서는 숫자 8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 작가의 의견이 있겠지만 뭔가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식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 8에는 나무의 결이 보여지고 나무의 꽃, 줄기,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고 인간의 심장과 같은 곳에 이제 뿌리로 마치 이런 혈관을 뿌리의 느낌, 그리고 이제 이런 심장의 모양을 흙이나 바위 느낌으로 해서 꽃이 피어나는 8월을 의미를 해줬어요. 타이포그래픽에서는 어떤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내가 연기로 글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모래로 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대부분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그래픽에서의 어떤 그런 컬러, 라인, 면, 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 글자만 인지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실타래를 가지고 알파벳 B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한 느낌의 B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보통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 글자의 내용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 이미지를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얘기를 해줘도 좋고 좀 적어줘도 되고 좋고. 이미지를 보면은 연기, 향, 또 나무, 또 화분, 또 얘기 한번 해볼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금 지식 없이 그냥 저 글자만 봤어. 그 글자에서 느껴지는 글자의 모양새, 그리고 글자의 뭐 컬러, 느낌, 폰트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죠. 디퓨저, 다퓨저, 디퓨저. 자, 지금 뭐 꽃병, 화분, 디퓨저, 연기, 향 얘기를 했는데 나무도 얘기해주고, 자, 잘 얘기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향수에 대한 약간의 그런 향의 피어오름. 근데 그 향의 피어오름이 약간 나른하고 뭔가 이런 뭔가 화병처럼 연상되기도 하고 향으로 뭔가 꽃향기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른한 오후가 연상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컨셉의 향수 광고에 나와 있는 타이포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글자의 모양을 보고 어떤 느낌을 연상받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타이포그래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고요. 지금도 보면 여기에 뭐 어떤 R이라는 이 R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글자를 읽기가 어렵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 자체를 우리가 그래픽적인 느낌과 어떤 임팩트라던가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을 받는 거죠.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자를 표현하는 거에는 재료나 재질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했고 여기는 종이의 겹침으로 지금 A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똑같은 A이지만, 자, 여기 있는 A는, 물감을 약간 번짐 효과를 활용을 해서 A라는 글자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느껴지는 온도감은 차갑고, 그리고 뭔가 스릴러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진중하고, 뭔가 잔인함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느낌이 연상된다라고 하면은 A를 잘 표현해준 거죠. 자, 제가 아는 교수님은 타이포그래피 과제를 해야 되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담배를 피러 나갔다고 해요. 밤이었고 까만 배경 조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불을 켜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담배 연기에서 어떤 글자 같은 게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연상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고 아, 내가 타이핑을 칠 때마다 타이핑 치는 글자가 평평하고 이제 위로 올라오면 담배 연기처럼 확 올라가고 확 사라지면서 사운드 연관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졸업작품에서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인터랙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클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 상호작용이 있는 거. 그런 걸로 약간 공학도들하고 연계해서 공학도들이 약간 뭔가 인풋, 뭔가 타이핑을 쳤을 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걸로 해서 연계해서 융합으로 해서 과제물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원래는 타이포그래픽은 뭔가 지금처럼 스케치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런 스케치를 먼저 해주고 여기 채색을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되게 매끄럽게 만들어진 이 라인에는 크리스마스라는 트리가 보여지고 그 안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포토샵이라는 뭐 툴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로고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많이 해줘요. 별거 아닌 거지만, 시계 초침을 넣어줌으로써 시간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준 버거 광고, 타이포그래피 광고인데 그냥 말 그대로 머스터드, 케찹, 치즈, 버거, 베이컨 재료에 대한 거를 글자로 재미있게 표현해주고 그 재료에 대한 속성을 글자 안에 넣어줘가지고 되게 그냥 직관적이면서 유쾌하게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광고예요. A하고 M이라는 글자가 보여지고 자, 나이키는 운동화 끈에서 나이키라는 글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동과 관련돼 있는 소재를 또 글자로 활용을 해줬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나이키를 기억할 수가 있고, 뭔가 나이키에서도 타이포그래픽이라는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 지금 글자의 볼륨감에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편지 내용인 것 같고요. 편지는 남자가 보낸 것 같고, 이 여자는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그 연인에 대한 따뜻한 포옹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 타이포그래피에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로서 우리는 이 내용을 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보면 이 타이포그래피를 가지고 히어로의 모습을 글자로 연상해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저번에 제가 가까운 지인이 뭐 아디다스의 맨투맨 티를 입었는데 그 아디다스라는 글자 자체를 타이포그래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얇은 어떤 뭐 운동과 관련된 뭐 러닝과 관련된 내용을 글자로 표현해서 전체를 보면은 아디다스란 글자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 아디다스라는 글자 라인이 다 세밀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타이포 그리고 그래픽 여기에 움직임이 들어가요. 타이포에 움직임이 들어간다. 네,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모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고요. 그런 모션 타이포그래피 또는 움직이는 글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이게 대표적인 게 애프터 이펙트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글자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글자만으로도 얼마나 화면이 아름다운지, 그다음에 글자의 폰트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무것도 없는 글자만 있지만 완성도가 얼마나 높게 느껴지는지를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픽을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봅시다. 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본 학생들은, 이거 약간 영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영국 런던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영국 스타일에 약간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문장 하나만 나와요. 자, 흰 배경에 글자만 썼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중심도 잘 맞고, 폰트의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자, 이제 이 글자가 계속 응용하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보면 타이핑 치는 느낌은
저희도 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애프터 이펙트에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문장 하나를 일단 적어주고 프리셋 기능만 넣어주면은 지금 같은 타이핑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자, 드래그를 해주고 계속 폰트가 바뀌어지죠. 다양한 폰트가 바뀌어짐으로써 이 글자의 느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약간의 그래픽 요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글자의 폰트가 달라지고 글자의 문장에서 줄간격이나 아니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또 이 자체를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느껴지고 또 글자의 두께감이 달라지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자, 글자 뒤에 나온 느낌표도 어떤 문양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글자 자체의 어떤 두께, 그다음에 글자 모양의 응용으로 또 다른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피아노처럼 응용되기도 하고, 조명처럼 응용되고, 컬러가 달라지고,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영상에서는요,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잘 만든 영상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초반에 전개, 도입,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영상이 1분 11초라고 한다면은 한 50초 정도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까 소개를 했던 다양한 폰트들이 잠깐 보여지는데, 자, 다양한 폰트를 하나로 합쳐요. 자, 합치면서, 자, 지금 이 배경의 컬러에 지금 다양한 폰트 중에서 지금 약간 두께감이 있고, 마치 그래픽의 도형 같은 글자로 줄을 여러 줄 나눠가지고 글자이지만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글자를 만들었고요. 이 글자가 또 다른 그리드로 바뀌어지면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자, 이런 그리드로 맞춰주면은 또 다른 느낌의 글자 모양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러니까 글자에도 테두리가 들어간 또 다른 디자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채색이 되고 글자에 꾸밈이 들어가면은 더 화려한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선 또 단어가 달라지면 다른 의미의 문장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글자의 타이포그래픽, 글자의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완성한 장르를 우리가 모션 타이포그래픽 또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 다양한 이제 타이포그래픽 그 공부를 할 때 일단 그 시초의 나라를 우리가 스위스라던가 뭐 독일 뭐 이제 그런 나라에서 또 타이포의 어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헬베티카나 어라이얼 폰트를 봤을 때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겹쳐놓고 보면은 그 끝에 세리프가 약간 미세하게 다르고 또 디자인이 다른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움직임을 넣은 영상으로 인해서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한번 볼게요. 다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진 거고요. 기본적인 소스는 일러스트 아니면은 뭐 그래픽 툴에서 소스들을 만들어 줬어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겹침으로 보니까 다른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역사라던가 디자인이 사용된 거, 디자인의 폰트에 대한 것들을 타이포그래픽으로 연상을 해서 어, 글자밖에 없지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아주 충분히 우리는
글자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 되게 뭔가 가슴이 설레고, 아,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연상받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예술적인 것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미적인 것에 좀 눈을 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저게 레이어가 몇 개고, 작업을 하려면 이펙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내가 저거 작업하다가 뭐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직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가지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힘들죠. 작업하는 게. 단순한 그래픽보다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장르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광고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되게 단순한 효과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의 타이포그래픽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아이폰 4니까 얼마나 옛날 광고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뭘 볼 거냐면은 여기는 되게 단순한 효과들이 있어. 우리가 보면 글자를 회전시키거나 뭐 글자를 이동하거나 스케일을 늘리거나 뭐 그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글자의 기본 속성인 글자의 뭐 스케일, 회전, 투명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글자를 쓸 때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쓰기보다는 글자로서 의미를 표현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되게 즐겁다. 그럼 글자가 막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웃느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뭐 정보를 나누거나 기능을 뭐 그런 부분들을 글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마무리는 이제 사과 이미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레플론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 보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라면 솔직히 지금도 만들 수는 있어요. 글자 하나 적어주고, 하나하나의 글자를 나눠서 레이어로 만들어주고, 얘가 잠깐 움직여주는 거면 중심축만 잡아주고, 회전시켜만 주면은 이건 만들 수도 있고, 물론 프리셋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일단 타이포그래픽을 한번 봤으니까 앞으로 글자를 사용할 때는 디자인이 잘 정립이 된 것을 선택을 해주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휴식하고 7시 20분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